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가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6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기대했던 여행인데 남편 성우와 초등학교 동창인 미정 씨 부부와 함께 떠나는 태국 여행. 4박 5일의 일정이었죠. 하지만 며칠 전부터 성우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전화를 자주 받더니 제가 가까이 가면 급하게 끊곤 했거든요. 누구 전화예요? 라고 물으면 회사 일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성우는 이미 정년 퇴직한 지 8년이나 됐어요.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딘가 긴장한 듯한 표정. 5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제가 놓칠 리 없었죠. 영수가 뭐 하고 있어? 남편 성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거칠고 성급한 톤이었습니다. 이상했죠. 보통 때라면 영숙 씨, 어서 나오세요라고 부드럽게 말하곤 했는데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조급해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니 성우가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벌써 3번째였죠. 왜 그렇게 시간을 재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계속해서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누구와 그렇게 바쁘게 연락을 주고받는 거죠? 게이트 앞에서 만난 동창 부부를 보는 순간 저는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어야 했어요. 한미정 씨는 여전히 화려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남편 윤재국 씨는 명품 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둘 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 영숙 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정 씨가 과장된 몸짓으로 제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품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언니는 정말 복이 많아요. 남편분이 이렇게 든든하게 생기셔서 우리 재국이는 요즘 몸이 영 안 좋다고 투덜거리기만 하는데 그 말끝에 실린 도끼를 저만 느꼈을까요?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했어요.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만 건넸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정 씨, 재국 씨도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라며 사교적으로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말수가 적을까요? 성우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으세요? 재국 씨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저는 그 시선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마치 성우의 약점을 찾으려는 듯한. 비행기 안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계속됐어요. 성우는 창가 쪽을 바라보며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재는 건지. 그리고 휴대폰을 기내 모드로 전환하라는 안내가 나왔는데도 마지막까지 화면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슬며시 물어봤죠. 성우 씨,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어요? 계속 시계만 보시네. 아니야, 그냥 비행 시간이 궁금해서. 그의 대답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비행 시간이 궁금하다고요? 우리가 출발 전에 이미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그때 미정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 성우 씨도 나이 드니까 건망증이 오나 봐요.
우리 제국이도 요즘 같은 말을 몇 번씩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성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래도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 하지만 그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죠? 단순한 여행인데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건가요? 태국 방콕에 도착한 후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미정 씨만 혼자 들떠서 우와, 정말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다. 언니,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갔었더라? 라며 소리쳤지만 성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택시기사가 영어로 퍼스트 타임 인 뱅카크? 라고 물었을 때 성우가 갑자기 노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가 방콕에 와본 적이 있다고요? 언제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우 씨, 언제 방콕에 와보셨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옛날에 회사 일로 한 번. 성우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너무나 어색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불빛들,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 분명 로맨틱한 분위기였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할까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기분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정 씨가 또 한마디 던졌어요. 언니, 진짜 부러워요. 이 나이에도 남편하고 이렇게 로맨틱한 여행을 떠날 수 있다니.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저는 성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 성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왜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건가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성우가 말했어요. 영수가 나 좀 피곤해서 먼저 쉴게. 평소 같으면 저와 함께 창밖 경치를 보며 여행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정 씨는 와인잔을 높이 들며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 청춘과 우정을 위해서, 그리고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계속했어요. 사랑을 위하여. 그 말을 할 때 미정 씨의 눈빛이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잔들이 부딪혔지만 성우의 시선은 또다시 시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저 표정은 그냥 여행 피곤함이 아니야.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는 거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우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그의 휴대폰을 슬쩍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설마 그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불안한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성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영수가 나 잠깐 호텔 주변 좀 둘러보고 올게. 여행 온 김에 야경도 보고. 이 밤에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도 아니고 68살 나이에 혼자 야경 구경을 간다고요? 아니야, 혼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금방 들어올 테니까 먼저 자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이.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년 결혼 생활 동안 성우가 이렇게 혼자 나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니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빨랐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 저는 침대에 누워서 태국 드라마를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시계만 보게 되더군요.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 혹시 길을 잃었나? 아니면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는 척했지만 성호에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옷에서는 담배 냄새도 났는데 성호는 금연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자는 척하다가 일부러 뒤척이며 물어봤어요. 응? 그냥 호텔 주변 좀 걸었어. 다시 자. 성우의 대답은 어색했고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제 옆에 누웠는데 심장 박동이 너무 빨랐어요. 단순히 걸었다면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관광을 하는 동안 성우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제가 옆에 오면 재빨리 화면을 끄더군요. 누구랑 연락해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야. 여행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하지만 그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을 보려 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성우는 또 같은 핑계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더 멀리 걸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성우 씨, 혹시 저랑 있는 게 불편하세요? 왜 자꾸 혼자 나가시려고 하죠?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서 그래. 방에 있으면 답답하고. 하지만 그의 눈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이번에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셔츠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거든요. 혹시, 설마, 셋째 날 아침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미정 씨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성호 씨가 또 밤에 나가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정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저희 방에서 봤거든요. 성호 씨가 밤늦게 혼자 나가시는 거.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미정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언니,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다른 사람이 봤다는 건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게,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정 씨는 커피컵을 돌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언니, 남자들이 다 그래요. 나이 들어서도 젊은 시절 생각이 나면. 특히 해외 나와서는 더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 제국이도 예전에 출장 갔다가 좀 이상했던 적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성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미정 씨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50년 넘게 결혼 생활 해봤으면 남자들이 어떤지 알 텐데. 밤마다 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성호의 행동은
분명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미정 씨가 계속 파고들었어요. 언니, 솔직히 성호 씨가 요즘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정 씨의 말이 제가 느꼈던 불안감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언니, 제가 조언 하나 해도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하는 게 좋아요. 계속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미정 씨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오늘 밤에 따라가 보세요. 성호 씨가 진짜 뭘 하는지. 저는 그 제안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그래야 할까요? 진실을 알아야 할까요? 그날 오후 관광을 하는 동안에도 성우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누구에게서 연락이 오는 건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 건지.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마치 봤죠? 제 말이 맞다니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성우가 또 말했어요. 오늘도 잠깐 나갔다 올게. 이번에는 제가 확실히 말했습니다. 싫어요. 오늘은 같이 있어요. 여행 온 지 사흘째인데 밤마다 혼자 나가시면 제가 뭐 하라고 그래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성우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일그러졌어요. 영수가 이해해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는 말도 못할 일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저한테 못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화면을 보려고 했지만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감췄어요.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야. 오늘 밤만. 마지막이야. 그리고는 서둘러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결심했어요. 오늘은 끝까지 따라간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겠어.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밤 10시 30분. 저는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성우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정말 처참했어요. 복도의 조명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저는 최대한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성우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듯이.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성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저는 한 칸 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 손은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제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길.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로비를 지나 호텔 뒤편으로 향하는 성우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가?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배신하는 건가?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가? 호텔 뒤편에는 작은 라운지가 있었어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조용히 술을 마시는 공간이었죠. 성우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와본 곳처럼. 저는 숨을 죽이며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두운 조명 때문에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우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건 분명 한국 사람인데 어딘가 외국 분위기가 나는 여자였어요. 나이는 40 후반 정도로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성호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거죠? 성호에게 딸이 있다고? 그것도 외국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현실인가요? 꿈인가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자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성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건가요? 여자는 계속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뵙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편지를 보고서야 제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저는 숨이 막혀서 가슴을 쥐어짰어요. 리사? 그 여자 이름이 리사라고요? 그리고 성호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언젠가는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하지만 결국 리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진실을 모두 들어야 했거든요. 1979년 태국에서 만나셨을 때 어머니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 아내가 있다고, 돌아가야 한다고. 1979년? 그때는 저와 성우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 시절 성우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해외 파견을 자주 나갔었죠. 태국에도 몇 번 다녀왔고, 그때 제가 외로워하며 남편을 기다렸던 그 시간에 성우는 다른 여자와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설마 그때 제가 혼자서 임신을 기다리며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살았던 그 시간에 성우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도 힘든 시기였고 외로웠고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널 버리고 온 것도 연락도 안 한 것도 힘든 시기였다고요? 저는 속으로 소리쳤어요. 그때 저도 힘들었어요. 혼자서 당신을 기다리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어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저를 혼자 키우셨죠. 평생 한국 남자를 기다리면서. 리사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 여자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는데 저는 아이도 갖지 못하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라도 박힌 것처럼. 그리고 성호의 다음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리사야, 아버지가 나빠. 하지만 지금이라도 널 인정하고 싶어. 내 딸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라운지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라고요? 성우와 리사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운지 안에 다른 손님들도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성우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50년을 속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리사가 당황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노려봤어요. 당신은 앉아 있어요. 지금부터 모든 걸 들을 거니까. 성우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저한테 손 뗄 자격도 없어요.
라운지 매니저가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5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성우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리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수가, 이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명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설명하라고요. 이 여자가 누구고 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라운지 매니저가 다시 다가와서 플리즈 키프 요 보이스 다운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This is my husband. I have right to know. 성우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79년. 내가 태국 건설 현장에 파견 나갔을 때 일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해를 기억했거든요.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우는 몇 달씩 해외 출장을 다녔었죠. 그때 저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때 현지에서 리사의 어머니를 만났어. 선미라는 이름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지.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는 어려서 미국에 입양됐다가 성인이 되어서 한국을 찾으러 왔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고,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말해보라고요. 선미는 혼자서 한국 문화를 배우러 태국에 와 있었어. 외롭고 방황하고 있었고, 나도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성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래서요? 저는 팔짱을 끼며 기다렸어요. 외로웠다고 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됐어.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리사를 다시 쳐다봤어요. 분명히 성우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눈매나 코 모양이, 그리고 입술 모양도. 어떻게 이제야 알아봤을까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당신 딸이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50년 동안 저는 바보였네요. 당신 곁에서 혼자 늙어가면서 자식도 없이 살면서. 그런데 당신한테는 딸이 있었다는 거군요. 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도 모르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닥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엉망이 된 거 아니에요?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영수가 리사한테 화내지 마. 잘못한 건 나야. 당신도 닥치세요. 저는 성우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로 산 인생이 뭐예요? 저랑 살면서도 계속 이 사람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널 사랑했어. 정말로. 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랑요? 저는 비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대한 거짓말을 5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제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할 때마다 시간이 안 됐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둘러댔으면서 라운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멀리서 호텔 직원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왜 저와 어머니를 버렸는지.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편지를 보고서는 그 편지가 뭔데요? 저는 리사를 노려봤어요. 리사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가 누래져서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모든 걸 적어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한국에 아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대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선미라는 여자가 성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저를 해치고 싶지 않다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이 여자는 착했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보다 훨씬 착했어요. 저라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남편을 빼앗긴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우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역겨워요. 그리고 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모욕이에요. 리사가 더욱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피해자라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50년 동안 속아서 산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적어도 어머니라도 있었잖아요. 저는 남편도 자식도 다 잃었어요. 성우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50년이 돌아와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와요? 라운지 매니저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부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렸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눈두덩이 부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성우에게는 정말로 딸이 있었고 5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살았던 거예요. 아침 식사 자리에 내려갔을 때 미정 씨와 재국 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정 씨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하지만 미정 씨는 계속 파고들었어요. 혹시 성우 씨가 또 밤에 나가셨나요? 저희가 로비에서 봤거든요.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거. 그 말을 할 때 미정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 말에 저는 커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봤다는 거였나요? 어젯밤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까지? 재국 씨가 한술 더 떴어요. 나이 들어서도 바람 피우는 남자들 참 많아요. 특히 해외 나와서는 더 그렇다니까요. 성호 씨도 그런 타입인가 봐요. 그는 마치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라니. 미정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언니, 이제 와서 뭘 숨겨요? 우리 다 봤어요. 성호 씨가 젊은 여자랑 라운지에서 대화하는 거.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젊은 여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리사가 젊어 보이긴 했지만 40 후반인데. 그리고 둘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여자가 울고 있던데.
그리고 성호 씨는 그 여자를 달래고 있고 미정 씨가 계속 자극적으로 말했어요. 재국 씨도 거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를 달래고 있다면 뻔하잖아요. 바람난 남자가 정부를 달래는 거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딸이라고 말하면 더 큰 웃음거리가 될 테니까요. 누가 믿겠어요? 50년 동안 숨겨온 딸이 있다는 걸. 그때 성우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어젯밤 일로 제대로 잠도 못 잤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었더군요. 미정 씨와 재국 씨는 성우를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성우 씨도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요. 어젯밤에 늦게 주무셨나 봐요? 미정 씨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힘든 밤이었나 봐요. 재국 씨도 거들었어요. 그런 일 있으면 다음 날이 힘들죠.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견딜 수 없었어요. 호텔바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던 중 미정 씨가 와인에 취해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영숙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성호 씨가 바람 피우는 거 맞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언니가 부정해도 우리 눈에는 다 보여요.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성호 씨가 어젯밤에 다른 여자랑 만난 것도 우리가 직접 봤고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재국 씨도 거들었어요. 요즘 우리 나이 남자들이 그래요.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젊은 여자들한테 관심 갖고. 성호 씨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여자 꽤 예쁘던데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런데 미정 씨가 더욱 독설을 퍼부었어요. 언니 현실을 인정해요. 50년 넘게 결혼 생활했으면서 자식도 없고 이제 남편마저 다른 여자한테 빠져 있고 참 처량하네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호에게는 정말로 딸이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그건 저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잘난 척해도 결국은 이 꼴이네요. 남편한테 버림받는 늙은 여자. 미정 씨의 말이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언니는 항상 자랑이 많았잖아요. 남편이 잘생겼다, 성실하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생기네요. 재국 씨도 가세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미정 씨, 당신도 똑같은 늙은 여자예요. 남의 불행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어머, 화내네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미정 씨가 비웃었어요. 언니, 이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성호 씨는 이미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갔어요. 저는 성호를 쳐다봤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를 변호해주지도 않고 미정 씨의 말을 부정해주지도 않고 그 모습이 더욱 화가 났어요. 좋아요. 당신들이 보고 싶은 거 다 봤죠? 이제 만족해요? 저는 발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정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허허, 영숙이 저렇게 화내는 거 오랜만에 보네. 역시 들킨 게 맞나 봐.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 자존심, 내 인생. 절대 이렇게 무너지게 두지 않겠어. 끝까지 싸울 거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성우를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의 멱살을 붙잡았어요. 최성호,
평생을 거짓말로 산 거예요? 나랑 산 50년이 뭐였어요? 성우는 깜짝 놀라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영수가 진정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들킨 거 아니에요? 미정 씨랑 재국 씨가 우리를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성우를 침대에 앉히고 소리쳤어요. 그들은 바람 피우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나쁘잖아요. 숨겨진 딸까지 있다니. 성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뭐요? 저는 그를 가로막았어요. 50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게 믿어져요? 매일 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 저랑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 모든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널 사랑했어. 정말로. 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사랑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그런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사라는 그 여자와 만나러 갈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설레었어요? 그건 그냥 죄책감 때문이었어. 성우가 변명하려 했어요. 죄책감이요?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그럼 저한테 느끼는 죄책감은 없었어요? 50년 동안 속이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옆에 있던 물컵을 집어던졌어요. 컵이 벽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성우가 벌떡 일어나 제 손목을 잡았어요. 영수가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뭘 더 들으라고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계속 소리쳤어요. 당신이 태국에서 뭘 했는지 다 말해봐요. 그 선미라는 여자와 어떻게 지냈는지, 리사가 태어났을 때는 뭘 느꼈는지. 성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영수가 그때 나는 젊었고 바보였어. 외국에서 혼자 있다가 외로워서. 하지만 그건 한순간의 실수였어.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실수를 50년 동안 숨길 수 있어요? 저는 성우의 가슴을 밀쳤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뭐가 됐어요? 아이도 없는 늙은 여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당신한테는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영수가 리사는 내가 키운 게 아니야. 50년 동안 연락도 안 했고. 성우가 변명했어요. 그게 더 나빠요. 저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만들고 저한테는 아이 같자는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저를 뭘로 본 거예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아주머니, 안에서 무슨 일이. 저는 문을 벌컥 열었어요. 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들어와요. 저는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당신도 들어봐요.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리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태어난 게 제 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신 죄가 아니에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이해해요? 성우가 두 사람 사이에 서려 했지만 저는 그를 밀어냈어요. 비켜요. 이제 와서 무슨 수작이에요? 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이제라도요?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당신들은 모든 게 이제라도네요. 50년을 속이고 살아놓고 이제라도 만났다고 기뻐해요? 아주머니, 제가 찾아온 게 잘못이었나요? 리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잘못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행복하게 늙어갔을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행복했을 거라고요. 성우가 리사를 감싸려 했어요. 영수가 리사를 탓하지 마.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래요. 모든 게 당신 잘못이에요. 저는 성우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방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 흐트러진 이불, 그리고 울고 있는 세 사람. 복도에서는 다른 투숙객들의 컴플레인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날 밤은 정말 끝없이 길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콕의 네온 사인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5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이 있을까요? 새벽 1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에는 리사 혼자였어요. 아주머니,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리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해봐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태어난 게 죄송해요? 아니면 제 남편의 딸이라는 게 죄송해요? 모든 게 죄송해요. 리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맞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행복하게 늙어갔을 거예요. 남편이 저만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리사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분인지, 어디서 만났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어머니도 참 어리석었네요. 저는 비웃었어요. 바람난 남자를 평생 기다리다니. 저도 마찬가지고요. 50년을 기다렸네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고. 리사가 말했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찾아온 거예요? 저는 따졌어요. 리사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성우와 아름다운 동양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여자가 선미겠죠. 이 사진을 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었고,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젊은 성우의 얼굴에는 저와 함께 있을 때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표정이었죠.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죠?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어요. 성우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저희 결혼은 너무 일찍 했고 그저 책임감으로 유지되어 왔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단지 시기가 잘못됐을 뿐이라고. 리사가 울먹였어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내를 50년 동안 속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머니 말씀도 맞아요. 리사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평생 숨기고 살면서 고통스러웠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50년 동안 바보처럼 속아서 산 저는? 그때 문이 열리고 성우가 들어왔어요. 그는 리사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리사야, 왜 이래? 저는 성우를 노려봤어요. 이제 와서 딸 걱정이에요? 50년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성우가 리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리사야,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를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영수가,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리사한테 화내지 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 그 포옹이 저한테는 칼이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딸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영수가, 성우가 간절하게 부르려 했어요. 저는 평생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이 이야기만 나와도 딴소리를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아직 이르다고.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는 딸을 만들어 놓고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는 내가 어려서.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밀쳤어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50년이에요, 50년. 리사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당신도 여기서 나가요. 제 앞에서 아버지와 상봉하는 모습 보여주지 마요. 아주머니. 리사가 울먹였어요. 나가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들 둘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대신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방안이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복수만이 답일까요? 그 긴 밤을 보내며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짐을 싸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50년간의 거짓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지금, 제게 남은 건 자존심뿐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늙어 보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성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와 재국 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눈치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언니 괜찮아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하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비웃고 있었으면서요.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요. 재국 씨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이? 별일 없어요. 저는 성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다만 5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을 뿐이에요. 미정 씨와 재국 씨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공항 대기실에서 리사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할 말 없어요.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저는 제 갈 길 갈 거예요. 아주머니,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리사가 마지막까지 성우를 변호했어요. 고통스러웠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5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던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드디어 리사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 행복하게 사세요. 아버지와 함께 말이에요. 리사가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제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끝이었어요. 미정 씨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가왔어요. 언니, 저 여자가 누구예요? 성호 씨랑 무슨 관계인지. 딸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 남편의 숨겨진 딸이요. 미정 씨와 재국 씨의 입이 벌어졌어요. 딸이라고요? 그럼 50년 전에 태국에서 만난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에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50년 동안 저만 몰랐던 거죠. 재국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바람이 아니라 더 나쁘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50년 동안 거짓말로 산 결혼 생활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성우와 다른 줄에 앉았습니다. 6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창밖 구름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복수를 어떻게 할지. 아니, 복수라는 게 필요할까요? 이미 성우는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5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터진 지금 그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속고 살았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남은 건 복수뿐이야. 성우도 그리고 나를 비웃은 모든 사람들도. 하지만 정말 복수가 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시작이 더 나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성우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최성우 씨, 집에 가서 이혼 서류 준비하세요. 성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영수가 이혼이라니. 50년 동안 거짓말로 산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숨긴 재산 있으면 끝까지 다 찾아낼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거거든요. 저는 성우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리사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그것도 다 밝혀낼 거예요. 미정 씨가 멀리서 우리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결국 이혼까지 가나 보네. 역시 바람기 있는 남자는 안 돼. 아니, 숨겨진 딸이라니. 재국 씨도 거들었어요. 여자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는 건데. 하지만 50년간 속았다면 이해는 되네. 저는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구경 재미있어요? 남의 불행이 그렇게 달콤해요? 미정 씨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언니, 화내지 마요. 그냥 우리도 놀라서. 그냥 뭐요? 그냥 웃음거리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좋아요. 실컷 구경하세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당한 사람은 오래 기억한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미정 씨에게 다가갔어요. 당신도 남편 조심하세요.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영수가, 영수가 하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50년 결혼 생활인데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잠시 멈췄다가 정정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숨겨진 자식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겨진 자식이요? 그것도 증거가 있나요? 네, 충분해요. 본인들이 인정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다. 50년을 속고 살았지만 남은 인생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죠. 거실 탁자 위에는 50년 동안 모아온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들, 모든 게 거짓이었던 추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분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찾을 시간이야. 당신이 숨긴 모든 걸 파헤쳐서 제대로 된 결말을 만들어줄 거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지,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지. 밖에서는 성우가 택시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와의 인생은 끝났으니까요. 최성우, 5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당신은 당신 딸이랑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세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테니까. 성우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영수가 문 좀 열어줘. 우리 이야기해보자. 할 이야기 없어요. 저는 문 너머로 대답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영수가,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정한 해방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그 모든 감정이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혹시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